오늘 보도를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오. 한덕수 대행이 본래 전라북도 출신인데 이걸 숨기고 거짓말하고 나는 전라도가 아니고 서울이다 네. 해서 출세한 사람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커밍아웃해서 나 전라북도 출신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호남에 국민의힘 적당한 후보가 또 민주당에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한덕수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덕수를 만들어내는 시나리오 작가가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 하는 얘기도 하고 이제 한덕수가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쭉 다 했잖아요. 그 이명박, 박근혜. 그렇죠. 박근혜 때만 안 했죠? 네, 공직을 그냥 그때는 무역에 뭐 네, 네, 번 공직을 안 했던 어떻게 것 같습니다. 됐든. 네. 그러니까 여야의 정치권 원로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했다 하는데 그 기사가 얼마 전에 떴어요. 떴는데 보니까는 원로들이 조남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그래서 누군가 하는데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으니까 못 알아봤는데 네. 또 기자들이 전화가 와요. 원로는 박시원도 기니까 혹시 전화 받았냐고. 그러니까 지금 할 짓 못할 짓. 네. 그 못된 네. 공작을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한테 배운 것을 지금 누군가가 써먹고 있는데 저는 한덕수 대행이 5월 3일까지는 간 보고 살 거예요. 눈치 보고. 5월 3일까지는 그렇죠. 3일이 이제 등록하고 등록이니까. 공직 사퇴 시한.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부터 저기는 경선 안 나간다. 예, 경선 나갔다가 홍준표, 김문수 등 싸움쟁이들한테 걸려가지고 주워 뜯어버리면은 못 견뎌요. 심약해가지고 뒷심이 약해. 뒷심이 약하구나. 부단해. 네. 눈치는 잘 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소속으로 등록해서 단일화될 것이다. 했더니 그 길로 가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더라도 결국 한덕수는 저는 출마 못하리라고 봐요.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다. 제2의 반기문이 된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 제2문이 반기문이 된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반기문 당시 후보는 그냥 간 게 아니거든요. 타에 의해서 간 측면이 없지 않은데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알고 계신 내용으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뭐 침묵으로 답을 대신하신 건가요? 3초만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좀 자세하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뭐 하나 편방 있으시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아니 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고편이 좋으면 본편이 나쁠 수가 있어. 좀 기다려 보세요. 스포일러 자제하시겠다. 아니 보니까 아는 건 없어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시고 찾아보니까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하셨네요. 엄청난 그 명줄입니다, 이게. 아니 그렇죠. 아니 저기 상공화국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공직 생활 50년. 그런 기록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아유 어마어마하죠. 근데 역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네. 한덕수 총리와 같은 어떤 정치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행정가지. 공직자. 공직자. 공직자지. 고위공직자. 왜냐하면 예전에 잠깐 떴다가 사라진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고건 전 총리, 반기문 뭐 이런 분들이에요. 네. 약간 좀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봐요. 네. 아니 이게 공직에 오래 계시다가 정치하려고 하시는 그러나 분들 보면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그렇게 추잡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괴가 좀 문제는 다르긴 거기에 하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래 월권도 앉아갖고. 근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거는 트럼프를 끌어들인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지금 우려되는 바인데 트럼프하고 뷰티풀 잉글리시로. 뷰티풀 잉글리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 스스로 쓴 표현이죠. 스스로 쓴 표현이고 어. 그다음에 CNN에는 무통역 인터뷰로. 야, 무통역 인터뷰. 무통역. 자꾸 이 영어 잘한다는 거를 매일 내보냅니다. 매일 내보내서 영어는요. 반기문 총장이 훨씬 잘해요. 그 영어도요 사실은 제대로 된 영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제가 같이 근무했었잖아요. 영어 잘한다고 대통령 된다고 하면은 서울대 영문학 교수가 대통령 아니, 하지. 그렇죠. 네. 사람 좋아서 대통령 된다고 하면 추기경님이 해야 되고 예, 조계종 총무원장이 돼야지. 예.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지만은 첫째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같이 트럼프가 이거는 우리 12.3 계엄 사태보다 더한 사태입니다. 미국 네. 사태는. 일론 머스크 보면 계엄 사령관의 그 폐악질 그 네.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할 때 나 영어 못해 좀 알아듣게 좀 얘기해. 오히려 이게 낫다 이거예요. 지금 같은 그렇죠. 상황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에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통역 쓰는 쓰게. 게 그렇죠. 상례죠. 들을 네. 때 두 번 듣고 음. 말할 때 두 번 말하는 게 그렇게 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젤렌스키가 통역 안 썼다가 그 백악관 외교 참사 난 겁니다. 그게 그때도 통역을 썼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한덕수가 신이 난 것은 이제 통상 관세 전쟁이 밀려온다. 고로 내가 각 부처를 지휘해서 통상 전문가인 내가 각 부처의 대응책을 다 짜도록 했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그 장관들한테 다 지침을 주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각 분야의 대응책이란 게 뭐냐? 뭐 알래스카 가스 개발해라. 조선업 내놔라. 방위비 분담금 내놔라. 이걸 다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트럼프가 왕창 그냥 때리겠다. 이 일괄 타결, 포괄 협상 프레임이라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난 권한대행이 짠다는 그 말 자체가 위험해 보인다 이거예요. 각각 포괄적으로 다 쪼개서 봐야 줘버리는 돼. 거죠. 각각 쪼개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되는 거를. 왜 트럼프가 협상하자 그랬는데 널로 몰라타냐 이거요. 그러니까요. 포괄 네. 협상은 난 그게 더 위험한 거지. 재면서 거리두기도 해야 되는데. 통상 전문가다. 영어 잘한다. 이러면서 쭉 몰고 간다 말이야. 근데 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 변수부터 넘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한덕수가 지명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도 경향신문도 보도를 했던데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이제 주심을 요걸 맡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속도를 내고 네, 있다라고 이번 주에 하거든요. 결론 나온다는 얘기가 많죠. 그 이번 네. 주에 결론이 나온다라고 했을 효력정지는. 때 9명 가운데 5명만 찬성을 하면 이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제 인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관세가 뭐가 됐든 영어가 됐든 간에 일단 이 헌재 결정이 만약에 허들을. 이 인용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이 첫 허들부터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아니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는 대안이 없어서인지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는 그만둘 거라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세훈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명태균 아저씨가 안 꽉 되지. 쥐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포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네. 본인이 출마 선언을 일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에 국민의힘 의원 5, 60여 명이 말 그대로 한덕수의 출마를 요구하는 공동 설명을 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접하고 그만두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명태균이 보석으로 나오고 네. 네. 그렇죠. 그런 우리는 문제까지. 이 시점에는 그러니까 운이 나빠요. 그러면은 저 의원님께서는 그 한덕수보다는 명태균의 보석이 오세훈을 주저앉히는데 더 저는 근본이 그렇게 있다. 봐요. 그 포인트는 중요해서 그러니까 확인하고 저는 넘어가요. 네. 보석으로 명태균 씨가 풀려날 때 얘 재판부에서 사냥개를 풀었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사냥개 목표물 잡으러 갈 때 냄새 한참 맡고 오잖아. 그렇지. 오세훈 냄새 한참 맡고 나온 사냥개 같은 느낌이었거든. 네. 근데 물러오기도 전에 그냥. 그러니까요. 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였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이삿짐을 옮기다 보니까 그 캣타워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500만 원짜리. 이게 알고 보니까 500만 관저 들어가면서 500만 원짜리 구매한 캣타워 아니냐? 네. 지금 그런 의혹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사진이 찍혔어요. 네.
글쎄 이걸 돈을 누가 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나는 고양이를 사랑하거든. 내가 동물복지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 출신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는 고양이를 위해서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근데 고양이 키우는 건 본인 개인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나랑 돈 그러니까, 쓰면 안 되지. 거기에 이제 이걸 갖다가 저 행안부 예산으로 산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돈을 내든지 그럼요. 아니면 당근 마켓에 내놔 가지고 그걸 중고로 사든지 방법은 많이 있는데 그냥 뜯어왔다. 이러면 이제 이게 횡령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고 횡령이 되는 근데 저는 것이죠. 일단 횡령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집사 입장에서 네. 캣타워 비용이 500만 원이 들었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원래 되는 보통 게 얼마입니까, 캣타워? 좋은 거 샀으니까 그런지. 근데 좋은 거를 사면은 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걸 샀다 하더라도 캣타워 비용이 500만 원 아니,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있긴 있어. 있긴 있어. 근데 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에다가 다 시공하는 맞아요. 비용이 500만 원인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두 개만 갖고 500만 원은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기하고 싶으신 게 그 싼 걸 사고 슈킹을 한 거 아니냐. 그 와중에도. 너무 싸다, 캣타워 비용이. 네. 아, 아니 비싸다. 500만 예. 원은 납득이 안 가요. 히노키탕 얘기도 이제 하시겠지만 그것도 네. 2천만 원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욕조. 네. 그것도 이제 인테리어 시공한 그렇죠. 관련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새어나온 이야기인데 맞아요. 네. 그것도 2천만 원 비싸긴 하지만 2천만 원씩 들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슈킹 해먹을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거 아닐까. 그렇죠. 나는 오늘 아침 방송하면서 캣타워 이것과 네. 욕조도 뜯어간 줄 알았어요. 욕조는 안 뜯어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못 뜯어가 욕조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사과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구청장 출신이고 그쵸. 아주 똑똑한데 야, 신랄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행안부 차관을 상대로 해서. 네. 그런데 더 가관은 오늘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 나오라고 통보를 했는데 한참 전에 아무 통보도 없이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와버린 거야. 대행은 나온 적 없다 이러면서.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야 벌써 윤석열 딱 빼닮아 가지고 대통령 노릇 하는구나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든 김영배 의원이 캣타워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기는 보도밖에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니까 횡령 아니냐? 네. 이거 수사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떤 부인은 이재명 전 대표 부인은 크레딧 카드 썼다고 식사 같이 했다고. 잘했다고 네. 난리가 났는데 해라. 그랬더니 이제 파악을 해보겠다 하다가 끝내 애매했지만은 조사를 파악해서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그 애매모호함을 법사위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추궁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모셔봤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날 때 뭐 하나 원래 있던 물건 하나라도 손을 대선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안 되죠. 그 손을 대가지고 나온 것을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랬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어떻게 됐든 그것은 횡령이 되고 만약 500만 원짜리 아닌데 영수증 네.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500만 원 처리했다 하면 그건 더 큰 더 문제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에서 혹은 경찰에서 수사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전세 살던 집 이사하고 나오면서 붙박이장 뜯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미친놈이지 그거는.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집주인이 왔는데 붙박이장을 뜯어놨어. 미친놈이잖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그 속어는 좀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친놈이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레미파가 있는데 미를 쳤다 이거지. 미를 친 사람이라 이거지. 아니 그리고 오늘 이제 김종대 네. 의원이 여러 사람 죽이네.
넘어갈 수 있는 거 오늘 꼭 집으셔. 그죠, 부모님. 오늘 좀 밉자이야, 그치? 약간 오늘 내가 좀 밉자이야, 그치, 먼저. 그죠?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 예. 아이, 가끔 또 이런 맛이 있어야죠. 약간. 아니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잠깐 오세훈 시장 얘기하면서 말한 언급한 분인데 그 명태균 씨 이제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신은 이제 자유롭지 못하지만 글을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올린 글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콜로세움 경기장 철창에 145일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 내 앞에 녹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이렇게 썼습니다. 아, 나 참 진짜 이 양반은 원래 본인이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탄핵된다 그랬잖아요. 무너진다 그랬죠. 네. 근데 탄핵된 날이 한 달째 되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겁을 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저기 감옥에 있을 땐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돼지는 잔칫날 잡아야 된다. 그런데 잔치가 곧 다가오고 있다.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 경선이 다가오고 있다. 네. 이래가지고 돼지는 잔칫날 잡겠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도 무서워서 검찰에서 풀어줬어. 그랬더니 이제 누구부터 물어뜯을까? 이게 쭉 이렇게 플로우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네. 일관된다고 이게. 네. 거기서 또 말씀하신 게 내 옆방 네. 1호로 들어올 사람이 오세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호로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뜯지도 않고 으르렁거린 것만으로도 벌써 오세훈은 잡았고. 그렇죠. 으르렁거리는 거 하는 가지고 네.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의뢰 물어뜯는 왠지 대선 불출마해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도 이제 국민들한테 변했다는 신뢰를 보이려면은 제 1호로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저는 제 2호로 오세훈 시장을 세울 것 같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김건희를 더 먼저 이제 세울 것 같다. 김건희를 먼저 해야지. 네. 근데 어쨌든 서열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대선판에서 명태균 씨가 풀려 나왔다는 거는 보통 사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태고 이렇게 되면은 명태균과 검찰이 대선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역에서 나오는 한두 마디 메시지가 대선 민감한 정보겠어요. 큰 파장을 일으키죠. 네. 난리죠 난리.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호랑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네.